네, 이번 시간에는 구조분해 할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분해 할당이라는 건 배열 또는 객체의 구조를 분해해 가지고 그 분해된 값을 개별적인 변수에 담는 표현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막상 예제로 같이 해보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배열의 구조 분해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예제를 위해서 간단한 숫자 배열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각각의 요소를 서로 다른 변수의 값으로 저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const 1의 array에 0번을 넣어주고 2의 array에 1번, 3의 array에 2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덱스로 요소에 접근을 해서 변수의 값으로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 내부의 값을 새로운 변수에 각각 할당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나씩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근데 이때 배열의 구조분해 할당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하는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const 1, 2, 3 이렇게 하고 배열을 옆에다가 우측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이 오른쪽에 주어진 이 배열을 구조 분해해서 이 좌변에 위치하고 있는 변수들에 각각 할당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여기에, 두 번째 요소가 여기에, 세 번째 요소가 여기에 각각 값이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이 변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당연히 1번 변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 1, 2, 3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객체 구조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객체 구조분해의 경우에도 배열하고 사용법은 동일한데요. 지금과 같은 객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프로퍼티의 값들을 각각의 변수로 구조분해 할당을 하려면 const 이번에는 객체니까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이때 배열의 경우에는 변수의 이름을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됐었는데 객체의 경우에는 키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x, y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우변에 구조를 분해할 객체를 지정해 주시고 콘솔 로그로 이 친구들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이 프로퍼티의 값들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키값 말고 다른 이름으로 내가 쓰고 싶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하시면 이 키값 뒤에 콜론을 붙이고요. 변경할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헬로고 얘는 월드다. 이러면 이제 헬로랑 월드라는 이름의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결과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객체를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const object는 1이라는 애가 있고 그 안에 또 2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안에 3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빙고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빙고라는 값을 가진 3라는 친구한테 접근을 하려면 console log 오브젝트의 1 안에 있는 2 안에 있는 3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어떤 변수에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이걸 복사해서 first 빙고는 이거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도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이렇게 중괄호 안에 뭔가를 넣어줄 거고 이 우변에는 구조를 분해할 객체가 오겠죠. 자, 그리고 이 기존의 틀에다가 중첩 관계를 콜론하고 중괄호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라고 하면 원래 원이라는 친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는 원을 쓰고 싶은 게 아니죠. 이 친구 말고 이 친구 안에 있는 2를 가져올 거고 한 번 더 2 안에 있는 3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3라는 친구를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빙고라는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를 기존에 있는 이 키값 말고 다른 변수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콜론을 붙이시고 뭐 여기다 hello 이런 식으로 쓰실 이름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보면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는 함수의 인자를 받을 때 이 구조분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를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해 줄 거예요. x는 10이고요. y는 20이라는 값을 가질 건데,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는 인자로 오브젝트를 받아서요. 오브젝트의 x값 더하기 오브젝트의 y값을 리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sum 함수를 호출해서 동작하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자, 이 경우를 좀 자세히 보면요. 이 함수에서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x랑 y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점표기법을 사용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오브젝트에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지 정확히 그 키값을 아는 경우에 이 인자를 정의하는 부분에 구조분해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객체를 의미하는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사용할 프로퍼티의 키값을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구조분해 할당이 되어서 이 내부에서 이 키값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콜론을 붙이고요. 여기다 hello world 이렇게 하시면 x가 아니라 hello가 될 거고 y가 아니라 world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조분해 할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함께 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법은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다른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요. temp라는 변수에다 a 값을 저장해 놓고요. a에다가 b의 값을 덮어 씌우고 b에는 temp에 저장해 놨던 a의 값을 덮어 씌워서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구조분해 재할당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a랑 b에다가 b랑 a의 값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스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구조분해 할당에다 기본값을 미리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onst a, b 10 콘솔 로그 a랑 b 이 코드처럼 할당받을 변수는 두 개인데 할당할 값은 하나인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이 두 변수를 출력해 보면 a에는 지정한 값이 들어갔는데 값이 부족하니까 b에는 기본값인 undefined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배웠던 방법과 동일하게요. 여기 변수 이름을 지정한 부분 우측에 등호를 써서 기본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값이 들어오면 들어온 값으로 초기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a라는 친구는 기본값도 10이었지만 지금 값이 들어가서 10이 되고요. b라는 친구는 값이 들어가지 않아서 원래 undefined였지만 지정된 기본값을 할당받아서 20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간값을 생략하고 구조분해 할당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 배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구조를 분해해서 가져오고 싶은 값이 1, 3, 5.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값을 건너뛰고 가지고 오고 싶다면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변수 이름을 적는데 건너뛸 부분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쉼표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뛰겠다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또 건너뛰고 5 이렇게 해서 어레이를 지정해 주시면요.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이 변수들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하나씩 건너뛰고 1, 3, 5 이렇게 값이 변수에 잘 가져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요소를 나머지 인자 구문을 활용해서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1과 2는 각각 1, 2라는 변수로 가져오고 나머지 값들은 몇 개가 있든 그냥 한 번에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런 식으로 구조를 분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똑같이 1, 2 해서 여기다가 2개의 변수로 가져올 거고 나머지는 점점점 이렇게 해서 콘솔 로그로 보면요. 1, 2 others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시면 앞에 2개는 각각의 변수로 잘 들어왔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나머지 요소들이 하나의 배열로 리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구조 분해 할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